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시장 개장한 지 2시간여 지난 가운데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에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도 개장했습니다. 상승 출발한 중국 시장 상해 종합지수는 하락 전환한 가운데 선전 청분 지수 그리고 홍콩 증시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을 기념하는 열병식이 오늘 오전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각종 첨단 무기를 대거 공개한 가운데 반서방 연대를 대내외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로봇 산업의 대표 기업인 유니트리가 올해 4분기 본토 증시 상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유니트리는 오늘 오후 소셜미디어 X를 통해 12월과 10월 사이 기업 공개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차원이 다른 투자의 시작 차이나마켓나우 안녕하세요. 이경은입니다. 자, 국내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중국 시장 상황을 전해드리고 특징주까지 체크해드리는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실시간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박준식 와우 글로벌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임하영, 이하림 캐스터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과 함께 차이나마켓나우 오늘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국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이제 오늘 오전 우리 시각으로 오전 10시에 중국에서 열병식이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시장 상황 내 분위기도 함께 전해 들으면서 또 시장 상황 어떤 점을 체크해야 되는지도 함께 여쭤보도록 하죠. 자, 중국 시장 상황 현재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어제 기술주 중심의 조정 압력의 하락세를 보였던 양 지수입니다. 오늘 역시도 좀 비슷한 흐름인데요. 하지만 중화권 증시 그리고 홍콩 증시 모두 테크주들의 급락세가 좀 돋보이는 점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급등세를 보였던 중국판 나스닥 지수죠. 과착판 지수가 2.8% 넘게 하락한 점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중국 증시 실시간 상황입니다. 0.5% 하락한 상해종합지수 현재는 3,840선을 하회하는 모습이고요. 선전 역시도 0.1%. 그래도 오전에는 좀 치고 올라가나 싶었는데요. 이 시각 현재는 0.1% 약보합권 내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테마별로 보면요. 온도 차이가 조금은 확실해 보입니다. 반도체 오늘도 조금은 눌리는 모습이고요. 하지만 여전히 배터리주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강세 흐름 보여주는 점 그리고 금속단에서도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고 있지만 대다수의 테마들, 대다수의 종목들이 그래도 눌림을 받는 점 저희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도 계속해서 좀 체크해봤던 캠프리콘이 이 시각 현재 3%대 약세를 보이면서 거래되고 있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승절 열병식이 진행 중이죠. 이번 열병식에서는 하이테크 기술을 앞세운 최첨단 그런 무기들을 공개하면서 군사력을 과시한다고 하는데요. 네. 이게 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저희가 어떤 관전 포인트로 좀 지켜보면 좋을까요? 사실 이번에 열병식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일단은 반미 주의자들이 좀 많은 이제 그런 집단들이 좀 많이 모이는 상황이다 그렇죠. 보니까 네. 어찌 보면 이제 앞으로 트럼프의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더 경쟁 상대로 좀 바라봐야 되는 이제 그런 팀 단위의 열병식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우리가 넓게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북한, 중국, 러시아 이렇게 세 가지가 결국 이제 핵심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날에도 결국에는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가스관 관련돼 가지고 협정을 맺는다라는 이런 이슈도 있었고요. 네.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결국에는 열병식이 결국에는 군사 퍼레이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토대로 해서 경제 공동체로 좀 만들려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시장에서 단순하게 좀 봤었을 때는 당연히 열병식이 나오게 되면은 이런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도 이제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이제 중국에 있는 방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위 기준으로 601606이라고 불리는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네요. 종목명이 만리장성이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네이버 와, 증권상에서는 네. 이제 장성 군공이라고 이제 불리는 네. 이제 이 종목인데요. 이전치만 하더라도 이제 별로 없었다가 이제 가파르게 좀 상승하면서 그러네요. 네. 열병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이제 고가를 찍었다가 다시 한 번 더 조정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게 된다라면은 이후에 이제 열병식이 진행하면서 이제 오프 더 레코드로 나오는 이제 협정 관련돼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추가적으로 뉴스 좀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리 IPO 소식은 들었을 텐데요. 저희가 어제 방송에서 유니트리는 비상장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올해 4분기에 이제 IPO를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유의미한 점은
홍콩 거래소가 아닌 상해 본토에 한다고 하니 4분기 소식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CATL이 자사주 매입 소식이 좀 들려오는 가운데 추가적인 자사주 소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뉴스에 조금 주목을 해봤는데요. 미국에 상장된 중국의 ETF에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에 상장된 ETF 역시도 상승률 상단에서 계속해서 수익이 나는 만큼 해당 흐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번째 뉴스 좀 유의미하죠. 메이투안이 중국 최대 딜리버리 어플인 메이투안이요. 오픈소스 대규모 언어 모델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해당 소식까지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까지 중국 시장 실시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개장 상황 함께 살펴봤습니다. 상해와 심천 조금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홍콩은 그래도 1% 조금 못 미치게 상승세 여전히 진행 중이네요. 앞서서 이제 파트너님께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또 전승절 행사가 있다 보니까 네. 방산 관련주들 흐름도 좀 눈에 띄고 이와 함께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어제 또 러시아와의 가스 협력 이슈가 있었잖아요. 네. 이 때문에 관련주들도 오늘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특징주 잠깐 체크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일단 먼저 첫 번째로 특징주를 좀 체크하게 된다라면은 지금 현재 상승 상위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제 귀금속 관련된 업종들이 조금 더 상위 업종에 이제 상승 나오는 것으로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라면은 이제 전체적인 이제 업종상에서 봤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 역시나 이제 반도체 업종들과 이제 테크 업종들 상해 본토 기준으로 조금 더 조정을 받고 있고요. 귀금속 관련해서는 이제 금이 또 신고가를 또 찍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관련돼 네. 가지고 있는 상승 흐름들이 조금 나온다라는 모습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헤지 펀드들이 이제 미국의 제약 포지션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을 잡고 그 외에 나머지 러셀 같은 경우에는 숏 포지션 잡는다라는 그런 리포트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도 제약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잡혀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시장 자체가 열병식에 조금 더 신경을 쓰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쪽 관련돼 가지고 귀금속이라든지 그리고 게임 관련된 업종들 이런 업종들이 조금 더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다 보니까 네. 시장의 색깔들은 사실상 열병식과 좀 관련 없는 이제 그런 식의 업종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은 열병식과는 좀 별개로 다른 게임이라던가 또 귀금속 관련된 종목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셨고 이제 열병식 관련해서는 방산주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하셨는데 네. 이 열병식에서 또 사종 로봇이라던가 네. 첨단 무기라던가 이런 무기들 대고 공개하면서 군사력도 과시하고 이와 함께 로봇, 네. AI에 대한 그런 군사력도 강화할 것이라는 발표도 좀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관련해서 로봇 관련주들 AI 테크주에도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을까요? 사실 네. 저는 이제 방산주를 지금 현재 바라보기보다는 중국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 들어서서 트렌드 자체가 피지컬 AI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엔 피지컬 AI에도 많은 것들이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결국에는 로봇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날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유니트리의 이제 4분기 기준으로 이제 상장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로봇 관련돼서 이제 로봇 액츄얼리라든지 그리고 로봇 관련된 감속기, 부품주 관련돼 가지고 일제히 좀 상한가를 가거나 상승하는 흐름들이 좀 잡혀졌습니다. 그래서 네. 대표적인 거를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603119 형식으로 이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 현상을 상한가네요. 좀 네. 보실 수 있겠고요. 종목명이 뭔가요? 종목명 같은 예. 경우에는 요거 이제 중국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저장 롱타이라고 이제 네. 보여질 수 있는데요. 예. 네. 이제 우리가 사실상 이제 저도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중국 종목을 봤었을 때 중국 종목명이 각각의 다르죠. 증권사마다 네, 그리고 맞아요. 어디서 다르다고 리서치할 때마다 하더라고요. 다르다 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 코드만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603119로 여러분들이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좌우의 기전이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가 잠깐 검색하는 동안에 잠깐만 네. 다른 화면만 자, 보여주시면 좋을 것 최근에 같습니다. 이제 네. 어제 나온 뉴스죠. 유니트리가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한다고 하니까 오늘 관련된 밸류체인 안에 있는 종목들 네. 활발하게 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유니트리는 좀 안타깝게도 이제 중국 본토에 상장을 네. 해서 국내 개인 투자자분들은 투자가 좀 불가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상장 관련해서 관련된 ETF에 또 묶이는 또 ETF 그쵸. 상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잠시 후에 네. 유니트리 상장 관련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할 만한 밸류체인 종목들 네. 좀 한꺼번에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 가지 찾아왔습니다. 네, 바로 일단 잠시 후에 좀 네. 여쭤보도록 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전에 특징주 먼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 시장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할까요?
네, 네. 그러면 중국 증권사에서 뽑은 특징주 빠르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 거석에 대한 이 시장 수익률 상회 의견이 나왔습니다. 거신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이 상반기 회사의 매출과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이 각 18% 그리고 76%가량 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이 다운스트림으로 꼽히고 있는 풍력 발전과 전자 등의 수요가 좀 회복이 되고 있고요. 가격이 반등한 영향이라고 하는데요. 리포트에서는 회사가 업계 선두 기업으로 이 구조적인 우세가 좀 두드러진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주가 한번 살펴보시면 2%대 하락세 보이고 있다는 점은 참고를 좀 해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중국은행입니다. 이 중국은행에 대한 리포트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면요. 텐평증권에서 비중 확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텐평증권에서는 이에 대해서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4%가량 증가했다고 밝혔고요. 자산 반면에서도 살펴보면 상반기 기준으로 이 약 36조 위안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가량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아쉽게도 0.7%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남방항공에 대해서는 이 추천 리포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민성증권에서 이 회사의 2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7%가량 증가했고 적자 폭도 20억 위안에서 약 8억 위안으로 큰 폭 줄었다고 설명을 좀 했는데요. 이는 유가 하락과 그리고 스촨항공 투자에 대한 손실이 감소한 영향이라고 합니다. 다만 아쉽게도 오늘 시장에서 주가는 마찬가지로 1%대 현재 약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도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중유증권에서 원타이 과기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냈습니다. 상반기 원타이 과기의 매출 한번 살펴보시면 이 지난해 대비해서 25%가량 감소했지만요.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무려 238%나 증가한 상황이었습니다. 회사는 사업 전략을 좀 전환하고요. 자회사를 매각하는 등 반도체에만 전면적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 한번 살펴보시면 1%대 좀 빠지는 흐름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베이팡 화창입니다. 저희는 북방 화창으로 더 많이 알고 있는 종목인데요. 카이위안증권에서 매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상반기 회사의 매출이 30%,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5% 가까이 늘어났는데요. 베이팡 화창은 반도체 공정 중에서도 식각과 방막 증착, 열처리 설비 등을 제조하는데 신청한 특허의 수만 무려 9,900여 개라고 하고요. 등록이 되어 있는 특허의 수는 5,700여 개로 중국 내 반도체 설비 업체 중에서 가장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리포트에서는 또한 이 국내외 반도체 설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도 기대가 된다는 분석을 내놨으니까요. 참고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에서는 반도체주가 전반적으로 좀 빠지는 흐름을 이어가면서 북방 화창 역시 1%대 약세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중국 증권사에서 뽑은 특징주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유니트리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상장을 하는데 아무래도 좀 국내 투자자분들 투자가 좀 불가하다 보니까 관련된 밸류체인 찾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희가 좀 투자를 할 만한 종목이 유비테크가 네. 있을 수 있고 또 SMIC가 있을 네. 수 있고 많이 언급되는 종목들인데 이 외에도 밸류체인 종목들 어떤 종목 주목을 해볼까요? 일단은 이제 네. 결국에는 이제 유비테크가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로봇 관련돼서 이제 종목이라고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유니트리가 결국에는 이제 완성형 제품에 있는 로봇들을 출시하다 보니까 그럼 그 관련돼서 부품주들 우리가 조금 더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이거는 유니트리뿐만 아니라 유비테크 같은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쪽이라든지 전부 다 이제 부품사를 공급하는 업체들을 좀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003021이라고 이제 심천거래소 상장되어 있는 이 자오의 기전이라고 불리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 제품으로서 한때 테슬라에다가도 휴머노이드에 납품이 될 수 있다라는 식의 찌라시 아닌 찌라시가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현재 지금 보게 된다라면은 계속적인 이제 박스권을 좀 그리고 있고요. 자오의 기준 같은 경우는 이제 감속기 기준 관련돼 가지고는 이제 글로벌 기준으로 점유율 1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에서도 마찬가지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든지 감속기 관련된 부품들을 이 자오의 기준에서 이제 현재 지금 수급을 해놓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로보센스라고 불리는 이제 업체가 있습니다.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요. 종목 코드 같은 경우에는 02498로 되어 있고요. 로보센스. 로보센스 예.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제 라이다를 만드는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름에 들었다시피 로봇을 만드는 회사는 아니고요. 라이다라고 해서 이제 전기차의 자율주행 기능에 우리가 위에 보여져 있는 라이다 자율주행 기능들을 로봇에도 센서죠. 들어가 하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휴머노이드가 과연 그 눈 자체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데라고 했을 때도 아. 똑같이 자율주행과 비슷한 기능으로 갈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카메라로 갈 건지 라이다로 갈 건지 두 가지 선택안이 있는데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좀 이야기하는 게 라이다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라이다 글로벌 1위 업체인 로보센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가 대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눈을 담당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으로서 포함될 수 있는 밸류체인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또 하나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사실 호라이즌 로보틱스라고 이제 사실상 그동안 이제 많이 좀 들었던 맞아요. 종목이네요. 최근에 많이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09660이라고 이제 홍콩 거래소에 상장이 네. 되어 있고요. 최근 들어 상승했던 이유는 결국에는 반도체 국산화 관련된 밸류체인으로서 상승이 나오는 건데 호라이즌 로보틱스가 사실 이름에 로봇이 들어간다고 해서 로봇 관련주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로봇 관련주가 아니라 자율주행 쪽 관련된 스마트 칩을 중국 증시 종목들은 다들 이름값을 못하는 것 같네요. 어, 이름과 이게 좀 그게- 다른 결이네요, 다들. 이름이 사실상 이제 우리가 봤었을 때 중국에서 부르는 거랑 좀 약간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아, 이 호라이즌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우리가 로봇일 줄 알았지만 실상 로봇으로 가고 싶어하기 전에 지금 현제 그래요? 자율주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의 아, 네. 스마트 칩을 공급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왜 밸류체인에 소속되어 있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게 자율주행을 잘하는 기업이 휴머노이드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자율주행을 잘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가 이제 주행자 없이도 보조자 없이도 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그거와 똑같은 메커니즘 상에서 휴머노이드도 그렇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기술 자체가 서로 겹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자율주행 관련된 밸류체인들 소프트웨어라든지 그리고 칩 관련돼서나 부품 관련돼서가 결국에는 자동차 휴머노이드에도 부품주로도 소속이 될 수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자동차 기업이 로봇을 만드는데 굉장히 최적화됐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생각해 보게 된다라면은 현대차가 로봇을 전환하는 거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도 제조업을 관련돼서 있는 자동차 업체들이 로봇으로 전환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우리가 로봇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면은 부품주들은 자동차 관련된 부품주들을 체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유니트리가 이제 올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IPO를 한다라고 밝힌 가운데 관련된 밸류체인 종목들 움직임이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죠. 이와 함께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으로 자오웨이 기전 그리고 로보센스 또 호라이즌 로보틱스 꼽아주셨으니까요.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늘 시장에서 특징적인 종목들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금 가격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금 가격이 온스당 3,5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또 골드만삭스에서는 3,800달러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불안감이라던가 또 금리 인하 기대감 때문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오늘 금 가격 관련된 종목들도 상승세가 두드러지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지금이라도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사실 네. 금 관련돼 가지고는 저도 앞서 이제 나중에 이후에 인사이트 시간에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금 관련돼서 좀 보게 된다라면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좀 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결국엔 지금 시장에 회피 심리가 좀 강하기 때문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선물 시장에서는 금 가격이 신고가를 달리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금과 마찬가지로 이제 실버, 은 같은 경우에도 같이 올라가고 맞아요. 있는 모습들이 은도 좀 많이 보여 있습니다. 올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모습들이 결국에는 이제 금과 은이 단순하게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이제 안전자산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금과 은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결국에는 반도체라든지 그리고 AI에도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귀금속이기 때문에 그 관련돼서 같이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먼저 첫 번째로 만국 국제 광업이라고 해서 만국 황금 집단. 그렇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언급해 말씀드렸던 주시는 종목이죠. 03939 관련된 이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예. 같고요. 그 관련돼서는 제가 나중에 인사이트 시간 때 자세하게 이제 만국 국제광업이 왜 금 가격과 굉장히 비슷하게 가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소개를 해드릴 거니까 네. 이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종목 명이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네. 만국 황금 집단, 네. 이 금 가격 상승세와 함께 최근 상승세가 돋보이는 종목에 대해 잠시 후에 조금 더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특징주 함께 체크해봤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시장에서 주목받는 중국 특징주 함께 알아볼까요? 네.
네, 오늘 한국 증시는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강하게 조금 오르나 싶었는데요. 보합권에서 조금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관세 불확실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빨간불을 켜고 있다는 점이 의미하다고 볼 수 있겠죠. 일단은 이 시각 현재 코스피가 0.3% 상승불을 켜내면서 3,180선 상회하고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800선을 좀 달려가는 모습인데 현재는 790선 상회하고 있지만 795선 지나가면서 0.1%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내에서는요. 일단은 코스피에서는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투톱 나란히 빨간불 켜내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 내외 상승세 보이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오늘장 7만전자로 마무리할 수 있을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기아 같은 경우에는요. 이 시각 현재 보합권에서 방향성을 찾고 있고요. 현대차가 0.7%대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상위주들은요. 코스닥은 코스피와 다르게 조금은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2차 전지 조정을 받고 있죠. 에코프로 그룹주 나란히 0.7% 내외 하락세 보이는 반면에 알테오젠 그래도 소폭의 오름세 가져가고 있고요. 그리고 6위에서 10위까지 내에서는 바이오주, 리가켄바이오가 1.9% 소폭의 오름세, 그리고 HLB 역시도 1.8% 상승하면서 오늘장 견조하게 4만 원대를 상회해주고 있습니다. 테마별로 보면요. 전력기기주들이 오늘장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가가 상승할 거다. 그리고 관세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오늘장 전력기기주들이 거래량 상위단에서 조금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들이 줄줄이 핵 융합 에너지에 투자한다는 소식의 핵융합 관련주들, 특히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으니 변동성이 큰 점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증시 내에서의 흐름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 대부분의 국가들이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그래도 주요 국가들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증시 빨간불 켜고 있고요. 각권 지수가 24,000포인트를 상회하는 모습 확인되고 있죠. 항생 지수도 소폭의 오름세인데요. 베트남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세가 좀 짙은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니케이 지수가요. 이 시각 현재는 하락 전환해서 42,200선 공방을 벌이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베트남 증시의 강세를 좀 확인을 해봤었는데요. 베트남 증시가 지난달 8월 증시 상승률 1위 국가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 증시는 수익률이 꼴찌라는 소식으로 이렇게 아시아 증시 실시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아시아 시장 상황까지 체크해봤고요. 자, 이제 국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중국 기업들 리포트 함께 확인해 볼까요? 네, 우리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중국 기업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반도체 국산화와 관련한 이 메리츠 증권의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딥시크, 모멘텀, 알리바바의 칩 개발 소식에 힘입어서 중국 AI 국산 자립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리포트에 따르면 8월 중국장에서 AI 반도체 국산화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다만 리포트에서는 이러한 주가 상승이 단순히 단기적인 테마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의 정책 방향, 기술 내재와 성과, 실적 개선 등의 펀더멘털 변화가 동반된 변화라는 점을 짚었는데요.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이 해당 섹터에 차익 시험 매물이 출현할 수 있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우상향 사이클이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내놨습니다. 관련된 종목들을 여러 가지 제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외국인 투자가 가능한 홍콩장 위주의 종목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파운드리 기업 SMIC 일단 오늘 시장에서는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서버 기업인 레노버 오늘 시장에서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장 초반 흐름이 더 좋았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관련 기업으로 묶이고 있는 알리바바 오늘 시장에서 0.7%대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바이두 같은 경우에도 이 클라우드 관련 종목으로 묶이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2%대 강세 보이고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고요. 텐센트 같은 경우에도 강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주목한 중국 종목 리포트 살펴봤습니다. 네, 자 중국 내 특징주들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차이나마켓나우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과 홍콩 현재 좀 혼조세 거듭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국은 상승 출발했지만 상해와 심천 성분지수 모두 다 좀 하락 전환된 모습이고요. 홍콩은 강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특징주들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중국 시장 내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은 아니고 이제 대만에 상장되어 있는 TSMC 좀 짤막하게 체크를 해볼까 하는데 네. 어제 이제
어제 미국에서 삼성과 SK하이닉스에 이제 중국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건별로 허가를 받아라 이런 뉴스와 함께 또 두 네. 종목 하락폭이 두드러졌었는데 오늘은 그 두 종목에 이어서 두 기업에 이어서 이제 TSMC도 그렇게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TSMC도 좀 하락폭이 나오고 있거든요. TSMC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세요? 사실 네. 이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TSMC 전부 다 마찬가지로 중국 내에서 발주량이 조금 더 많은 이제 그런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결국에는 미국의 반도체 장비들을 가지고 중국이 특히나 이제 SMIC를 좀 저격하는 좀 이런 뉴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SMIC가 저도 이제 이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SMIC에서 이제 원래는 이제 7나노 공장에서는 수율 자체가 거의 이제 10% 낮았죠. 정도도 안 네. 되는 수준으로 결국 10개 정도 만들었을 때 뭐 한 9개 정도가 불량품이고 1개 정도만 좀 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요. 이제 저번 주 뉴스에서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제 7나노 공장에서 이제 수율이 70% 정도 이상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소식과 함께 그러면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특히나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에 대한 장비 그리고 TSMC에 대한 장비 자체가 결국에는 SMIC로부터 흘러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국에 있는 그런 장비들이 다 흘러가가지고 결국엔 도와준 것이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검수 조차를 받아야겠다 싶어가지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부터 먼저 철퇴를 가했고요. 그 다음에 전날 같은 경우에도 TSMC 관련돼서도 마찬가지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철퇴를 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날 기준으로 TSMC가 한 주가 조정 자체가 약간 정도 한 3% 밀렸다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금 말아 올려가지고 마이너스 1% 정도의 조정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러면은 이제 이제 모든 세간의 이목이 되어 있는 SMI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주가가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이면서 오늘도 약간 정도 좀 조정을 보이고 있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그쵸. 올라가고 있는 기업 그동안 계속 상이다라고 올랐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또 반도체 종목을 보고 있으니까 캠브리콘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캠브리콘이 이제 또 황제주에 등극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최근에 너무나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까 약간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 오히려 이럴 때 좀 밀릴 때 사두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못 사는 게 또 네. 아쉽긴 한데 캠브리콘 주가도 함께 체크해 볼까요? 네, 캠브리콘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명이 688로 시작되어 그쵸. 있고요. 네. 가창판에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직접적인 투자가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좀 우리가 체크해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그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간접 투자한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ETF 상에서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되다 맞아요. 보니까 네. 사실상 캠브리콘이 100% 올라가더라도 한 10% 정도밖에 좀 수익 네.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4% 정도 가까이 좀 빠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트가 최근에 좀 상승 곡선을 그린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해서 볼 수 있을까요? 조금 더 확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게 된다면은 네. 잠시만요. 네. 진짜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다가 지금 약간 횡보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네. 잠깐의 조정이 지나면 오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저는 사실상 캠브리콘을 우리가 만약에 외국인 직접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라면은 지금도 여지없이 우리가 좀 지켜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캠브리콘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화웨이 같은 경우에 상장을 할 일이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화웨이가 없는 대신에 캠브리콘이 대부분 다 GPU를 담당할 수 있다 보니까 결국엔 엔비디아를 지금 우리가 한 몇 년 전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가격이다라면은 사실상 네. 매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 잣대로 똑같이 보게 된다라면은 캠브리콘이 엔비디아에 있는 그 물품들과 똑같이 밸류체인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밸류체인을 받게 된다라면은 PER이 현재 지금 이제 5,100배라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맞아요. 5,100배라 하더라도 지금 골드만삭스라든지 모건스탠리에서도 굉장히 저렴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목표 주가를 50% 이상 상향을 시켰습니다. 그렇다는 소리는 모건스탠리랑 그리고 골드만삭스에서 PER을 지금 현재 기준상에서 PER 만까지 본다라는 말과 똑같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를 봤기 때문에 중국 형식의 엔비디아를 보게 된다라면 지금의 주가도 저렴하다라는 것과 오, 똑같다라고 그래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자, 때문에 지금 현재 상에서는 박스권을 겨주지만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일 수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캠브리콘에 대해서도 최근에 좀 박스권 장세가 펼쳐지고 있긴 하지만 앞으로 긍정적인 전망을 주셨고 캠브리콘이 이제 688로 시작을 해서 저희가 매수가 좀 불가한 종목이긴 하지만 이 관련된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어제 제가 방송 이 댓글을 한번 살펴봤는데 최근에 내가 갖고 있던 중국 ETF가 많이 올라서 네. 이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이런 네. 댓글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ERM 캐스터가 ETF 상품들 네. 또 캠브리콘 있는 ETF 상품들 잘 체크를 해주기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특징주 조금 더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방산이라던가 증권주들 많이 밀리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좀 갇혀 있었던 제약주들이 네. 다시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홍콩 시장도 그렇고 중국 본토내에서도 제약주들 상승세가 두드러지는데 제약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 갖고 계세요? 사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제약주 관련돼 가지고는 조금 더 이제 우리가 바라볼 때 중국 내에서는 지금 현재 빅파마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신약 개발과 그리고 이런 시밀러 관련돼 가지고 많은 밸류 체인들을 갖고 있고 특히나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신질 생산력이라고 하는 이 중국 정부에서 어떤 특정한 업종들을 좀 육성하려는 그 상에서도 이 제약 바이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바라봤을 때도 사실상 대표적인 이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600276 항서제약이겠죠. 그렇죠. 항서제약이 네. 이제 본토라든지 그리고 홍콩에도 상장이 되어 최근에 있는데요.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항서제약 네.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적인 우상향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예.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4% 정도 가까이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흐름 자체가 저는 사실상 이제 미국과 굉장히 좀 유사한 흐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전에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에서도 헤지 펀드들이 지금 현재 3분기 시장 그리고 이후에부터 시장에 대한 베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봤었을 때 결국에는 지금 현재 러셀 같은 중소형단에서는 계속적인 숏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 롱 포지션을 좀 더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지션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오고 있고요. 중국도 비슷한 현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글로벌 시장에 대한 흐름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 바이오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글로벌에 있는 자금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대한 분배를 했었을 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러셀 같은 그런 중소형 제조업 관련돼 가지고는 하방 포지션을 조금 더 구축하고 있으며 그 다음에 바이오 관련돼 가지고는 계속적인 롱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그렇군요. 상당하다라고 여러분들 네.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르고 있는 제약주들, 바이오 종목들 함께 체크해봤고요. 좀 중국 시장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병식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제 정치 이벤트가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9월에는 조정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고 네. 또 이 주식시장의 속담이라고 할까요? 그 격언 중에 하나가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네. 이런 뉴스가 이런 네.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오늘 또 방산주들 좀 급락세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열병식 관련한 중국 시장의 9월 전망 마지막으로 한마디 좀 들어볼까요? 저는 네. 사실 열병식이 뭐 특정하게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바람을 불러일으킬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이걸 매개체로 해서 하락을 할 것 같다, 상승을 할 것 같다라는 것은 사실상 조금 다른 이야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이슈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관련돼 가지고 군사 퍼레이드상에서 어떠한 제품들이 나왔을 때 기준으로 주가 자체가 약간의 변동성은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관련돼서 지금 현재 오르고 있는 시장 자체의 분위기 봤을 때는 반도체 위주로 특히나 테크 위주로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 같고요. 그럼 9월달 시장 갔었을 때는 지금 중국 시장이 미국 시장과 비슷하게 좀 조정이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지금 현재 늦었냐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지금부터 좀 밸류를 받고 있는 중이다 보니까 제가 말하면서도 제가 웃기네요. 네, 이야기하니까 왜 웃으세요? 뭘 이제 여쭤봐도 네. 계속 네. 테크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맞아요. 계속적인 네. 말씀드리지만 저는 테크 위주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중국 시장에 대한 멀티플을 끌어왔었을 때 기준으로 지금은 소비라든지 소매 쪽, 부동산 쪽에서는 멀티플을 끌어올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이 서프라이징을 내야 될 때 테크 관련돼 가지고 기술적인 부분들이 계속적인 발전을 하면서 서프라이징 내면서 그거에 따른 밸류 체인들을 지금 현재 가치로 끌어올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캠브리콘이든지 아니면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든지 네. SMIC라든지 다 같이 반등할 수 있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9월달 시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테크 위주의 롱 포지션을 좀 구축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열병식은 열병식이고 맞습니다. 테크를 보자 네. 이런 말씀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언급이 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네. SMIC라던가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던가 또 캠브리콘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 보셨다가 향후 투자 포인트를 잘 잡아두시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을 올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이제 원자재 시장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원자재 시장 많이 중요성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오늘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국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어제 중국장에서도 이 석유 관련한 종목들이 또 눈에 띄는 흐름을 한번 연출하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원자재 시장 흐름은 어떤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국제 유가는 이제 어제 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가 한번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의 이란산 원유 공급 루트에 대한 추가 제재와 이 인도 정유사 제재 효과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상승한 겁니다.
사우디 아람코와 이라크 석유회사 소모는 인도 나야라 에너지에 대한 원유 판매를 중단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 나야라 에너지는 8월 러시아산 원유에만 의존하게 됐습니다. 또 한편 투자자들은 이 9월 7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이 소식도 계속해서 기다려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종목은 금입니다. 최근 들어서 금 소식도 굉장히 뜨거웠었죠.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관세 불확실성까지 더해지면서 금 가격이 역대 최고치를 갱신했습니다. 미국에서는 고용지수가 둔화된 가운데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해서 이어졌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수입을 바탕으로 도입한 감세법의 제정 계획이 법원 판결로 인해서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는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한번 살펴보시죠. 다음 종목은 구리입니다. 이 구리 같은 경우에도 어제 간밤에 상승세가 크게 한번 연출이 됐었는데요. 중국의 최근 구리 재현 수수료가 연초 대비해서 2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수수료 상승은 일반적으로 수급의 긴장이 완화됐다는 부분을 시사하거든요. 원재료 시장의 이 타이트함이 좀 완화되면서 어제 밤을 지나서는 좀 전반적인 하락세가 연출이 되는 모습이었지만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이어진다는 부분은 구리의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이 9월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무려 91.7%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특징적인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은 대두입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의 구매를 좀 계속해서 기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의 구매가 다시 회복이 될 거라는 기대감조차도 이제는 점차 사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간밤에는 하락세가 크게 한번 연출이 됐었고요. 지난 주말 리청강 중국 상무부 대표가 미국과의 회담을 가졌는데 이제 이 자리에서 대두 수입 문제가 논의되지 않을까 했습니다. 다만 이 소식이 좀 눈에 띄는 부분은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오히려 중국이 러시아 대통령과 인도 총리를 포함해서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를 진행하면서 이 미국과의 대립이 더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시장은 주목을 했습니다. 마지막 종목도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은 커피입니다. 이 어제장에서 커피의 움직임이 눈에 띄게 좀 나왔는데요. 좀 하락세가 크게 나왔습니다. 8월 30일 기준으로 이 한 주간 브라질 커피 재배 지역에서의 이 강수량이 평년 수준을 대비해서 봤을 때 무려 163%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간 가지고 있었던 이 가뭄에 대한 우려가 종식되면서요. 전반적인 가격이 낮아졌다라고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재 시황이었습니다. 네, 자 커피 가격까지 원자재 시장 상황 체크해봤고요. 이어서 코인 시장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코인 시장은 횡보 소식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조금 그래도 웃으면서 비트코인 시황을 좀 전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밤 반등세를 보였던 비트코인입니다. 그래도 오늘 오전 1억 5,500만 원대 탈환에 성공을 했고요. 현재는 소폭 반납하긴 했지만 여전히 0.2%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달러 기준으로는 11만 원대 회복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알트코인 대장주 같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요. 연일 600만 원대에 갇혀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 상위 종목을 보면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총이 좀 작은 시총이 작은 그런 코인들이긴 하지만 이더리움이 그래도 0.2% 하락, 하지만 리플이 1% 내외 상승세, 솔라나가 오늘 장에서는 가장 강하네요. 3%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인 시황에 덧붙여서 오늘은 중국 시황 현재 상황을 좀 봐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전승절, 그러니까 열병식이 마무리됐죠. 이 이벤트 해소 이런 것들 때문인 건지 상해 종합지수는 이 시각 현재 0.7% 하락폭을 더 키우면서 3,830선 공방에 나서고 있고요. 선전성분지수 같은 경우에도 하락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장중 한때 0.7% 하락세를 보이다가 현재는 0.38%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 시황 그리고 실시간 중국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중국 시장 상황도 잠깐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중국과 홍콩 좀 엇갈린 모습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오늘 이제 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과 함께 방산주들, 증권주들 좀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요. 제약주들, 게임주들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뭐 최근에 오늘 나온 보고서네요. 중국이 또 5년 후에 세계 3위 혁신 신약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이런 보고서 때문인지 제약주들 상승세가 눈에 띄는 중국 시장 흐름입니다. 자, 중국 시장 흐름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이어서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이나마켓 나우 현재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번 순서는 여러분들의 잠들어 있는 투자 DNA를 깨트려보는 시간이죠.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순서입니다. 오늘의 주제는요,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이 금 가격 관련된 뉴스죠. 자,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뉴스를 보니까 내가 옛날에 받았던 돌반지 어디 있어? 네. 돌반지 막 찾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네.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금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보니까 관련된 이슈가 정말 핫한데 네. 언제부터 금 가격이 이렇게 올랐을까요? 사실 지금의 시장을 우리가 본질적인 거를 한번 네. 체크를 해보게 된다면 금 가격이 왜 올라갈까? 결국에는 맞아요. 이것부터 한번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 가격이 올라가는 이유는 전 총 크게 네 가지라고 좀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지금 시장이 유동성 시장이잖아요. 사실상 실물 경제가 좋아져가지고 주가 지수가 올라가는 시장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유동성 자체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상승하는 것이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상 중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도 실물 경제는 지금 현재 바닥을 기고 있는 상태에서 다시 한 번 더 턴어라운드를 하고 싶지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관세라든지 다양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거 자체가 올라가는 속도 자체가 생각보다 느린 상황 속에서 정부에 대한 부양 정책과 그거에 힘입어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에 이제 상승할 만한 그런 재료들을 현재 가치로 땡겨오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바로 유동성 장세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뭐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나라 마찬가지 글로벌리하게 되게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유동성 시장이기 때문에 금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되겠고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골드, 금과 현재 봤었을 때는 당연히 금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만한 요인책을 좀 가져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관세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현재 시장에서도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에도 트렌드 자체가 AI와 관련된 그런 기술주라든지 빅테크 위주의 좀 상승 포지션 자체를 현재 지금 글로벌리하게 되게 롱 포지션 잡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종목들이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건데라고 하게 맞아요. 된다라면은 네. 그거에 대한 해지 자산 수요 자체가 금밖에 없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이제 시장에서도 금 선물 시장에서도 해지 자산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높다 보니까 그래서 금 가격 선물 자체가 상승하고 있고요. 금 선물보다 사실상 실물금 자체는 더욱 더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와, 금 예. 선물 자체가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4월 달 같은 경우에도 금 선물 대비 봤을 때 20% 이상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은 상태인 거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많이 고프리미엄이 붙은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중국 당국에서도 개인들에 대한 금 매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규제를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됐던 것처럼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실물 시장에서도 결국에는 상승 자체가 나오고 있고요. 선물 시장에서도 상승세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금 가격 상승하는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현재 지금 25년도부터 지금까지 달러 약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달러 네. 약세가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각국에 있는 중앙은행들은 어쩔 수 없이 달러보다는 다른 통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른 통화 자산 수요로 높았을 때 뭐 중국의 위안화라든지 그리고 유럽의 유로화라든지 뭐 일본의 엔화라든지 그런 자산을 좀 투입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는 이제 뭐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좀 담을 수 없다 보니까 그거와 맞물려 가지고 금에 대한 수요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금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 자체가 이러한 크게 네 가지 요인들을 봤었을 때 대체적으로 상승하는 랠리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은 뭐 아무래도 만국 공통의 안전자산 아니겠습니까? 네. 시장이 좀 포화 상태이고 약간 좀 불안할 때마다 금 가격이 이렇게 치솟고 있는 것 같은데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보니까 금 채굴 기업들도 주가 상승세가 두드러지잖아요. 네. 금 가격 또 금 채굴 기업 관련해서 관심 가질 만한 기업들 함께 꼽아볼까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좀 세 가지 기업을 좀 가져왔고요. 네. 이 세 가지 기업을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은 이게 금 관련주로서 중국 내에서 조금 인기가 있는 그런 종목이겠구나라고 여러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만국 국제강업. 제가 매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렇죠. 이제 03939 이제 홍콩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이 기업인데요. 본사는 중국 장시성에 있고요. 시가총액은 이제 31.97억 이제 홍콩 달러로 계산하면 될 것 같고요. 네. PER은 한 30배, 35배 정도 수준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채굴하는 기업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오프 강업, 라오프 골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181로 되어 있고 홍콩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이 라오풀 골드는 우리가 이제 신소비 관련돼 가지고 많이들 액세서리주죠. 그렇죠. 예.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매 관련돼서 판매 관련돼 가지고 이제 하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이징시에 이제 위치해 있는 상태인 거고 시가총액은 꽤나 높습니다.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1억 오, 홍콩 달러 그러네요. 정도로 예. 이제 지금 만국 국제 강업이 한 2개, 3개 정도 있는 그러네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네. 것 같고요. PER 같은 경우에는 이제 33배에서 98배 정도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인데요. 최근
최근 들어서 이제 신소비 관련돼서 이제 라우프 골드가 지금 상승 자체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IPO 관련돼서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PER이 한때 거의 100배 수준까지 올라왔다더라라고 여러분 좀 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저는 현재- 궁금한 점이 네. 중국 기업들은 저렇게 다 PER이 높나요? 생각보다 이게 PER이 높은 이유가 뭐냐면은 네. 라우프 골드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그 특징적으로 각광을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봤었을 때 금 관련돼서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대표적으로 살만한 종목들이 사실상 외국인 입장에서 많이 없어요. 많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네. 쏠림 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종목에 대한 PER 자체가 한 번에 그래서 급등하는 높은 현상이 나올 수밖에 거구나. 없습니다. 네. 우리도 대표적으로 지금 현재 호라이즌 로보틱스라든지 네. SMIC라든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런 종목들이 살 수밖에 없는 종목들밖에 없기 때문에 네. 어쩔 수 없이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아. 그 밑단에 있는 밸류체인들은 우리가 살 수가 없는 상태인 것도 있기도 하고 그런 종목들은 부품단에서 사실상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런 종목들에 대한 이제 퍼가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체크하시면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라우프 골드는 퍼의 갭 차이가 좀 큰 것 같은데요. 그렇죠. 최근 들어서 네. 좀 갭 차이가 좀 많이 나온 상태인 예. 거고 원래는 이제 33배 정도였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100배까지 갔다가 지금 현재 다시 또 떨어지는 아, 상황이다라고 그렇군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어가자면은 네. 이제 중국 황금국제자원이라고 해서요. 이 네. 기업도 마찬가지로 채굴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은데요. 네. 홍콩에 상장되어 있고 이제 02099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이제 본사에 위치해 있고요. 이 친구는 시가총액이 350억 홍콩 달러로 계산되어 있고요. PER 같은 경우에는 23배에서 25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네. 만국국제강업을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잖아요. 그 네. 만국국제강업과 실제로 골드 선물과 얼마 정도의 유사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만국국제강업이 보이시는 게 이 검은 색깔 차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금 선물 자체가 이 빨간 색깔 차트라고 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유사도가 높은 걸 그러네요. 우리가 비슷해요. 체크할 수 있습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만국국제강업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이제 금과 실질적으로 연동이 되어 있는 사업군들이 많습니다. 연관성이 높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 번 더 다음 슬라이드에 말씀을 드릴 텐데 결국에는 기업 대비 금 비중 자체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입니다.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다른 기업들은 금 소매 판매 관련돼서 네. 이제 있는 라우프 골드가 있고요. 또 마찬가지로 금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금만 캐는 게 아니라 뭐 구리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다른 채굴권들도 있는데 그렇겠죠. 만국국제강업 같은 경우에는 금 비중이 오로지 상대적으로 금만? 네. 높은 거다 보니까 결국에는 현재 비슷하게 가는 형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 관련된 ETF 상품들을 많이 이제 보게 될 텐데 그것보다 사실상 수익률 자체가 아웃퍼폼할 수 있고 금 선물과 굉장히 유사도를 가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내에서 금 선물과 그리고 금 가격에 대해서 상방 포지션 좀 구축한다 해서 하게 된다라면은 만국국제강업을 조금 더 우리가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네. 23년도부터 25년도까지 만국국제강업이 1946% 정도 제가 정말 와. 태어나서 처음 보는 상승을 수익률인 것 하고 같아요. 야, 그쵸. 3년 사이에. 그렇죠. 네. 지금도 상승을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46%가 올랐다는 거죠. 네, 근데 맞습니다. 지금 수익률, 들어가기는 지금 좀 저만큼 너무 올랐는데. 그러니까 금 선물이 그렇지 않나요? 지금도 신고가를 네. 계속 갈 수 있느냐라고 어.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만국국제강업을 개별적인 기업을 보기보다는 이 기업이 현재 지금 하고 있는 이 매출 자체나 이 사업 자체가 얼마 정도의 금과 유사도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체크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여기서 이 다음 장표가요. 결국에는 만국국제강업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이 솔로몬 프로젝트를 지금 현재 만국국제강업이 하고 있는데 이 솔로몬 프로젝트가 뭐냐? 중국이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1대1로라는 걸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원이 많은 국가인데 이제 그 국가들에게 인프라를 건설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채굴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같이 개발하는 식의 이 1대1로 자체가 현재 지금까지 유행이 되고 있는데 이 솔로몬이라는 이제 솔로몬 제도에서 이 위에 보이시는 게 솔로몬 제도의 국기인데요. 이 보시면 이제 위치는 어디 있냐면 호주 바로 앞에 있는 솔로몬 이제 제도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이제 솔로몬 제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 여기가 사실상 이제 GDP의 80%가 금광으로 이제 지금 먹고 살리고 있는 이제 그런 국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연재해가 심했고 그다음에 내전도 심했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상 이제 그 금 관련돼서 채굴 자체가 현재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이 1대1을 토대로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솔로몬 프로젝트의 약 90% 정도의 지분 자체를 현재 지금 이 여기서 따는 상태인 거고요. 찌진 마이닝에서 사실상 그런 기업이 따는 상태인데 찌진 마이닝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 만국국제강업이 거의 90% 정도 기준의 프로젝트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금 관련돼 가지고는
만국 국제 강업이 상당한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솔로몬 프로젝트 했었을 때 솔로몬 제도 바로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이제 파푸아뉴기니라고 있는 이 밑에 있는 국가인데요. 예. 우리들이 대부분 다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 들어보긴 했죠. 섬이잖아요. 원주민들 사는. 네. 그렇죠. 이 원주민의 섬인데요. 사실상 이 여기서 나오는 이제 금광 자체가 결국에는 이제 예. 포레라 금광인데요. 이 금광 자체가 결국 남태평양 기준으로 가장 오, 큰 최대 그렇군요. 광산이라고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채굴권 자체가 이 만국 국제 강업이 가지고 있는 형식이다 보니까 이 호주 근방으로 이 오세아니아 지역 상에서는 결국에는 만국 국제 강업이 실질적인 금광 채굴권이 많이 들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듯 금 자체랑 굉장히 유사도가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만국 국제광업을 좀 가장 유력하게 네. 밀고 계신 종목인데 만국 국제광업 더 준비해 주신 내용 함께 말씀해 주시고 이와 함께 라우프골드 네. 차트도 함께 보고 싶은데 라우프골드는 이제 뭐 황금계 에르메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네. 또 보니까 중국판 티파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우리 국내 투자자분들도 알리바바만큼이나 사랑하는 기업이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라우프골드 차트도 함께 볼까요? 일단 라우프골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판매 기업입니다. 사실상 소매 기준으로 봤을 때 최근에 실제로 좀 밀렸네요. 아이고. 차트가. 그렇죠. 금 관련돼서 이제 제작을 우리가 중국 같은 경우에 되게 정밀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상당히 저도 네. 라우프골드 관련돼서 이런 매장들을 봤었는데 음. 굉장히 좀 럭셔리하더라고요. 우리가 그래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티파니랑 그런 거와 다르게 정말 세밀하게 돼 있어가지고 야 이거는 대박이다라고 했는데 가격표 보면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상태로 좀 네. 많이 비싼 이제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라우프골드 자체가 중국 내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두고 봤었을 때 결국에는 주가 자체를 보게 된다라면은 상승률 자체가 이제 월간 기준 봤었을 때 상장한 지 2024년도 때 기준으로 상장한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우상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결국에는 라우프골드가 왜 금 선물은 상승하는데 이건 왜 빠져라고 그러게요. 여러분들이 네. 의구심을 좀 자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라우프골드가 상승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금 선물 대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에서도 프리미엄 자체가 높아졌잖아요. 실물 금 자체의 프리미엄이 높아졌다 보니까 라우프골드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업이익을 뽑을 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금 관련돼 가지고 중국 당국에서 금 관련된 실물 금에 대한 프리미엄이 너무나 차이 나다 보니까 그런 사재기에 대해서 규제하는 정책들을 펼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사실상 라우프골드가 철퇴를 맞으면서 내려왔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라우프골드를 지금 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현재 실물 금과 선물 금에 대한 프리미엄 격차가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라우프골드가 상승하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정부에 대한 드라이브 자체가 이제 지금 규제 당국으로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라우프골드 자체가 상승하기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최선호주로는 만국 금광공업을 네, 또 만국 국제광업이죠. 네. 만국 국제광업을 또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금 가격 상승과 함께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 함께 말씀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금 지금이라도 투자를 해도 괜찮을지 네. 앞으로의 금 가격 전망과 함께 또 FOMC 회의도 있고 또 네. 긴 연휴가 남아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략을 좀 짜가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먼저 네. 금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금 네. 가격이 언제까지 계속 상승할 수 있을 거 아니냐라고 물어봤었을 때는 결국에는 중국의 스탠스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장표 하나만 마지막에 좀 보여주시게 된다면은 이 제가 이제 조사한 바에 따르면은 금 관련돼 가지고는 결국 여기 빨간 색깔로 채워진 이 부분을 보시게 된다면은 러시아, 중국 그리고 호주. 그리고 미국, 멕시코 이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금 관련돼서 많이 현재 지금 가격을 움직일 수 있는 국가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열병식에 온 국가들과 중국과 좀 친한 국가들을 봤었을 때는 미국 제외하고 전부 다 중국에게 그러네요. 표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의 스탠스에 따라서 금 가격이 많이 좌지우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현재 지금 금 가격에 대해서 어떠한 스탠스를 취할 것이냐 이 부분이 결국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는 결국에는 금 가격이 지금 현재 뭐 4만 불까지 갈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열병식 이후로 봤었을 때 자원 관련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금 더 스탠스를 취할 건지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9월 FOMC 관련돼서도 좀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이제 앞으로 2주 뒤에 9월 FOMC가 이제 있을 예정인데요. 금리 인하는 조금 더 우리가 일방적으로 아는 이야기고요. 이전에 딱 작년 기준 봤었을 때는 24년도 924 정책이 결국엔 FOMC 일주일 뒤에 나왔습니다.
작년 기준 9월 FOMC 때 50bp를 처음으로 이제 기준금리 인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주일 뒤에 중국에서 924 대규모 부양책을 그때부터 실시를 했거든요. 그거 보게 된다라면은 이번에도 좀 비슷한 경향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감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이번에 발표했던 그런 중국의 차이신 지표라든지 이런 지표들이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중국에 대한 실물 경제가 상당히 조금 안 좋은 상태다 보기 때문에 이 부양책을 조금 더 언제 드라이브를 걸지 그 부분이 좀 핵심일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중국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있을 양회 사중 연회에서 그렇죠. 그때 네. 어떤 이제 이 코멘트리 나올지 그 부분이 조금 더 핵심적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에 금 가격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관련된 종목으로 만국 국제광업을 함께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이 종목명은 사이트마다 좀 다를 수가 있고 또 제가 본 종목명은 또 만국 황금집단이라고도 하던데 그렇기 네. 때문에 코드버도 03939로 꼭 체크를 하셔서 투자의 포인트로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 마무리 지어보기로 하고요. 자, 이 시각 현재 중국 시장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장 마무리가 되어가는데 열병식이 끝난 이후에 현재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장중 한때 그래도 열병식 직후에는 하락폭을 좀 키우다가 다시금 반도체주들의 반등에 힘입어 낙폭을 줄여나가는 중화권 증시입니다. 하지만 상해 종합지수와 선전 성분지수의 온도 차이는 여전히 확인해 보셔야겠을 텐데요. 일단은 상해 종합지수 현재 0.4% 하락하면서 3,840선은 그래도 지켜내주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선전 성분지수가 다시금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0.3% 상승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혼조 장세를 보이는 만큼 장 끝까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테마 같은 경우에는요. 반도체가 그래도 낙폭을 줄였고요. 여전히 강한 건 배터리 섹터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체크해왔던 금 관련주들 계속 상승불을 켜내면서 이 시각 현재 금속주들이라든지 배터리주들 그리고 부품주들 단에서는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세계 증시 현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는요. 우리 증시도 소폭의 오름세를 가져가면서 3,182선 지나가고 있고요. 각권 지수가 꾸준히 상승불 켜는 가운데 현재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역시도 소폭의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호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소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9,100선을 내준 상황입니다. 오늘은 니케이 지수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오늘 수출주들의 약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또 역시 소프트뱅크 그룹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장 3% 넘는 약세 보여주면서 지수의 하방 압력을 더하고 있고요. 하지만 반면에 소니그룹주 그리고 닌텐도가 1% 내외의 오름세 보여주는 점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 포함해서 아시아 증시 실시간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아시아 시장 상황, 중국 시장 상황, 오전 상황 체크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특징주와 함께 거래대금 상회 종목도 함께 체크해볼까요? 네, 현재 네. 지금 특징주로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금 반도체에 대해서 낙폭 자체가 좀 줄어드는 것을 좀 우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약 관련돼 가지고도 조금 제가 코멘트를 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이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 중국 상해 코드명으로는 600276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5.7% 가까이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게임 관련돼서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승폭을 조금 더 키워가는 모습이 좀 보여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ST 화퉁 관련돼서 002602라고 해서 현재 지금 3% 정도 가까이 상승을 좀 보이고 있고요. 홍콩 관련돼 가지고는 지금 현재 상승폭에 대해서 이제 지금 상승하는 종목들이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마찬가지 아까 제약 관련돼서 네. 상승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거래대금 관련돼서 좀 우리가 체크해 보게 된다라면은 이제 거래대금 상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항서제약이 조금 더 두드러진다는 점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또 캠브리콘 관련돼서 지금 현재 낙폭이 좀 나오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로 이제 지금 상승세가 조금 일부 나온다는 점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시장 오전 상황 특징주와 함께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 다시금 올라오고 있는 반도체 종목과 함께 또 항서제약, 제약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ETF 상품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요즘 차이나 ETF에 관심 많으신 분들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특히나 이 중국 기술주와 관련된 우리나라 ETF 상품들이 인기가 많은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이 등락률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는지 바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제약주 움직임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합성형 상품들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품은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라 액티브 상품입니다. 그 밑으로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 상품도 1%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타이거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라액티브까지도 상승률 높은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밑으로 차이나 항생 30 그리고 중국 본토 CSI 300 등의 종목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구성 종목과 수익률 어떤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합성형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익률 보여주고 있는 타이거 차이나 바이오테크 솔라액티브입니다. 한 주간 수익률이 7%대 기록을 하고 있고요. 1년 수익률로 따져보자면 무려 103%대에 달하는 상품입니다. 구성 종목도 이어서 살펴보시면요. 이 우시앱텍과 우시바이오로직스처럼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종목이 들어가 있고 B1 메디슨도 포함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해보시면 좋겠고요. 타이거 차이나 전기차 솔라액티브도 이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수익률은 5%대 그리고 1년 수익률로는 63%대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CAT라든지 비아디 그리고 리오토와 관련한 이 전기차와 관련된 대형주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종목이니까 마찬가지로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라액티브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이나 클린에너지 솔라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한 주간 수익률이 0.4%대에 채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1년 수익률도 19%대로 이제까지 확인을 해봤던 이 상품들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선그로우 파워 서플라이와 그리고 롱기 그린에너지 등 어제 이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에 뛰어든다는 소식이 나왔었던 종목인데요. 나우러 테크놀로지, 북방 화창까지 한번 이렇게 같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품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도 저희 시장에서 중국에 투자하고 있는 ETF 상품들 현재 수익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자 ETF 상품 수익률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차이나 투자 인사이트와 함께 이어진 차이나 마켓 나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매일 오전 11시에 여러분과 실시간 라이브로 함께하고 있는 만큼 내일도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마지막으로 외쳐야 할 거 있죠? 함께 해볼까요? 네, 차이나 마켓 나우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죠? 차이나 마켓 나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함께 해주세요.